음주 전력이 두 번째, 세 번째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도 중요하고요. 수사 절차.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사실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보통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한 세 번째 정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좀 중형이 선고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었는데, 실제 한 2018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 약식 기소로 끝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도 보상 절차나 어떤 형사 합의가 모두 잘 완료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벌금 500만원, 벌금 700만원, 이런 선에서 끝난 사건들도 많고요. 물론 수치가 비슷하고 음주 전력이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도 징역형이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창호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음주 3번, 4번이면 무조건 구속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쉽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바로 이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언제까지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나를 이렇게 구금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가장 염려하시는데, 음주운전만큼은 쉽게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쉽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수사 또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들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신데,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 자동차가 아닌 아내분의 자동차, 렌트카, 회사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때 그럼 적발이 되게 되면 일단은 무면허 운전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분들은 또 다시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 기간에 음주운전을 또 해서 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붙게 됩니다. 자,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좀 보면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개수를 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음주운전 이후에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을 음주운전과 같이 매우 이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겠다라는 건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개수가 3개 이상 4개, 5개 되시는 분들은 최초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판결 선고 때 구속되는 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화로 온단 말이에요. 경찰 조사관님이, 수사관님이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출석이 가능하시냐라고 물어보고 급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참석하시면 되니까. 문제는 이걸 이제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도주하시거나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 조사에 가서도 술을 먹은 게 아니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진술하신다거나. 실제 제가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고 오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주차 시비 같은 게 붙었잖아요. 근데 술을 한잔 하시고 주차를 하는데 옆 차량이랑 주차 시비가 붙었어요. 그 옆 차량의 운전자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음주인가 음주가 아닌가 해서 다투고 나서 올라와서 이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옆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했다는 거죠. 경찰이 막 왔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당신 술 먹은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있지 않냐. 그럼 경찰이 그렇구나 하고서 음주운전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갈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는지,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를 역추적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술을 안 먹고 왔으면 괜찮은데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CCTV가 있다든지, 뭐 술값을 계산한 CCTV가 있다든지 하면 100% 인정이 되겠죠.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고 음주 전력이 두 번째, 세 번째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거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고, 그 다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음주운전, 뭐 단속이 됐다거나 누가 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형사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넘어갔을 때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형이 될 요소가 없어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이제 보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사고와 물적사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으신 분들은 면책금 지급하면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대물은 100만원, 개인은 3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가긴 할 건데, 이제 대물은 500만원, 개인은 1000만원까지 올려서 이제 음주운전 하지 마라 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회사에다가 면책금을 지불하고 나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이거는 뭐 음주운전한 사람을 그 면책금 뭐 400만원에 좋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완벽하게 해주려는 사회적인 어떠한 정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요, 형사합의가 특히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애매한 사고일 때 그냥 살짝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보통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데, 상해진단서가 들어가는 순간 단순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약물이나 음주를 하고 어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는데, 이 법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 대인 면책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면책금 300만원 지금까지는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이 형사합의를 하시도록 해요.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올 그 형사처벌의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게 도로교통법 사건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 자체가 워낙 크게 나서 뭐 10주, 12주 뭐 이렇게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상해 진단서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고가 좀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초반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합의를 통해서 대인사고가 접수되지 않고 결국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 뭐 가까운 거리 1km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많은데, 일단 술을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대리기사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좀 간과하신 경우들도 있을 테고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 하신 경우들도 있으실 건데, 일단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형사처벌이나 내가 이 보상의 문제에서 나에게 다가올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도 중요하고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렵다고 해서 경찰에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들조차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내용들은 음주운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든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